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만든 채널은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주로 역사를 다뤘는데요. 오늘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칼부림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 전반의 폭력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달 7월에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낮에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백화점, 지하철, 산속, 편의점 등등에서 흉기로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의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의 원인이 아닌 여러가지 원인들이 겹치면서 발생했다고 봅니다. 최근 발생한 이러한 사회 전반의 폭력 현상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절대로 범죄자들을 동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 이상으로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자, 연이은 한국 사회의 폭력 사건들의 이유. 원인 하나는 SNS와 유튜브의 발달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과거보다 타인의 삶을 쉽게 접하고 나의 인생과 남의 인생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SNS, 유튜브를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은 나 빼고 다 행복하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것 같죠. 나를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인 인스타그램. 따라서 좋은 모습, 예쁜 모습, 자신이 경험한 것 중에서 인상 깊은 것 위주로 사진,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인스타로 바라보는 타인의 삶은 화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 옷을 걸치고 한껏 꾸민 모습,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 국내외의 유명 여행지를 여행간 모습, 골프나 테니스와 같은 고급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 하물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여유롭고 행복한 모습들.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이런 사진과 영상을 올리는 건 아니지만 눈에 띄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유튜브는 어떤가요? 오마카세 리뷰를 한다든지, 하이엔드 브랜드 옷을 입고 소개하고 리뷰한다든지, 여행지를 즐기는 모습, 성공 후 플렉스하는 모습, 성공의 비법을 강연하는 모습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인 것이죠. 물론 모쏠 노총각 컨셉으로 유튜브를 하거나 일상에서의 평범한 모습들을 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영상만 사람들이 보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SNS는 일종의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SNS나 유튜브를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하면서 간접 체험을 하면서 힐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회적 경제적으로 낙오되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신만 불행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화려하게 산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낌과 동시에 자신의 처지를 더 비관하게 됩니다. 원인 둘은 경제 붕괴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위기이죠.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시대. 2030 세대를 포함한 전 세대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최악의 저출산, 인구 소멸 현상이 이를 증명하죠. 내수 경제도 엉망인데 세계적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수출도 부진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인데 말이죠. 이 와중에도 나날이 이익을 증대하면서 성장하는 회사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이익 규모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채용 규모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중견, 대기업들의 공채는 줄어든 지 오래고, 대부분의 이런 회사들은, 큰 회사들은 인력이 필요할 때만 뽑아서 쓰고 있어요. 사업 혹은 특출난 재능을 바탕으로 예체능으로 성공하지 않는 이상 일반인들은 좋은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것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기본인데, 그러한 좋은 직장 찾기가 힘들어져 버린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큰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는 게 대부분이죠. 따라서 작은 회사를 다니면 미래를 꿈꾸기가 힘든 세상이고, 따라서 청년들은 큰 회사를 가고 싶어하고, 큰 회사는 채용을 적게 하기 때문에 청년 백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의 위축을 불러오고, 그것은 다시 회사들의 이익을 줄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럼 좋은 직장을 간다고 해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직장인으로서 체감하는데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있지만
우리들의 월급은 그것을 절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원인, 경제 붕괴 그리고 SNS 유튜브의 발달은 서로 모순된 현실을 보여줍니다. 경제 붕괴로 과거보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사람들, 사회 경제적으로 낙오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SNS 유튜브의 발달로 잘 나가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접하게 되고 관찰하게 되고 나와 비교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그야말로 모순입니다. 못 사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모습이 진실인지 화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요. 원인 셋, 범죄자에게 관대한 법.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민적인 여론은 한국의 법 체계가 범죄자에게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파멸시키고도 감옥에서 몇 년 살고 나오면 됩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쉽게 사형 선고를 받지 않습니다. 심신미약, 정신질환 등 각종 요소들이 고려되어 사형 선고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실제 집행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연쇄살인마, 흉악한 살인마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도 아직도 죽지 않고 감옥에 있습니다. 살인마 고유정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사람을 죽이더라도 사형을 선고받는 것이 드물고 사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가더라도 죽지는 않는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스스로 잃을 게 없고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벌의 압박감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진시황은 한나라 왕족이자 법가사상 학자인 한비자의 법가사상을 국정 운영의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강한 벌을 가하고 공이 있는 자는 확실히 상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진나라 국가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백성들이 함부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했고 국가의 위기가 있거나 전쟁에 나갈 때는 확실히 공을 세우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진나라는 변방의 나라에서 천하통일을 이루는 위협을 달성합니다. 이처럼 국정 운영의 철학과 패러다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시대를 또는 한 국가를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에게 사형을 집행하고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법 집행을 하여서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요약하자면 경제 붕괴와 대조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SNS와 유튜브,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과 현실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박탈감을 더욱 느끼게 되고 범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로 인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진 사회적 풍조가 더해져서 사회 전반에 폭력사건이 번져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책을 말하기엔 제가 가진 식견이 너무 좁습니다. 다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자신이 사회에 불만이 많고 현실에 만족 못하더라도 폭력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의 인생은 물론 나의 인생도 망치는 겁니다. SNS, 유튜브로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혹시 거기에 과한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면 그 시간을 줄이세요. 유튜브를 본다면 차라리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 지식 습득과 같은 것을 보세요.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나를 발전시키는 데 투입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나를 바꾸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폭력 현상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